자,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문제, 또는 알고 계시지만 부정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이렇게 관해율이 낮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병이 잘 낫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른 난치성 질환인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폐암의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자, 통계를 낸 것을 보게 되면 한 7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도 한 60에서 70% 정도의 그 5년 생존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자가면역 질환의 관해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 관해율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통계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관해가 될 확률은 한 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9년의 연구에 따르면 면역억제제와 MTX를 동시에 투여를 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관해 레벨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환자분들을 양약을 더 이상 복용시키지 않고 5년 정도를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약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그 관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관해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암이 아까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였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해율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절제를 통해서 쉽게 좀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증상이 복잡하고, 또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그 주관적인 증상에 따라서 또 관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과 비교를 해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관해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50대 여성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자, 먼저 A씨의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A씨는 얼마 전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상에서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직장을 몇 개월 정도 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가 이제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의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많은 신경을 썼던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내려놓기로 했고요. 자, B씨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러 군데 관절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이제 면역억제제를 처방을 해주고 이 약을 먹으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씨는 약을 먹으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니까 그대로 이제 일상에 복귀해서 그동안에 하시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A씨와 B씨의 이 차이는 뭘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병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암에 걸렸다고 하게 되면 암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한번 마음을 내려놓으시게 되고 나의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나를 다시 세팅하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몇 개월 정도는 적어도 휴식을 취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다니시던 직장을 좀 장기적으로 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죽는 병도 아니고 약을 먹으면서 통증이나 증상이 완화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 초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시거나 또 생활 습관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휴식이라던가 생활습관 관리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병이 더 만성화되고 악화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의 관해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이 치료 초기에 많이 쉬지 않고 또 생활습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발병 초기의 치료 통계를 보아도 치료 초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와 또 치료를 하면서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시던 대로 진행을 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관해율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전율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분들께 제가 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환자분들이 그거는 아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일들이나 일상을 그대로 해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병이 났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에 진통제라던가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를 먹게 되면 이 약들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병이 또 만성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면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과 그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생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냐, 혹은 내가 이거 하루 이틀 쉬어서 낫는 병도 아닌데 언제까지 쉬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길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몇 개월, 단 몇 개월이라도 휴식이 가능하시거나 혹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 2년 정도라도 휴식이 좀 가능하시다면 이 휴식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 병을 치료를 하고 생활습관을 관리를 하면은 병의 관해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휴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휴식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쉰다고 좋은 휴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병 치료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동안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과도한 신경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몸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휴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휴식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전혀 심심하지 않고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일본의 저명한 면역학자인 아보도우루 선생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에 영향을 주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임상 현장에서 과로와 자가면역 질환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을 관리해 나가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완치나 관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 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